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7번의 리그 MVP가 2위 선수들인 오타니, 트라웃, 푸올스, 에이로드, 마이크 슈미트, 스탠 뮤지얼, 요기베라, 미키멘틀, 조 디마지오, 로이 캄파넬라, 지미 팍스 11명과 4개 차이인 베리 본즈, 7번의 싸이 영상이 5번을 수상한 랜디 존슨과 4번씩인 매덕스 칼튼을 제치고 역대 1위인 로저 클레멘스는 약물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지만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출장 정지를 받아본 선수들의 승리 기여도 순위는 1위 에이로드, 2위 라파엘 팔메이로, 3위 매니 라미레스, 4위 로빈슨 카노, 5위가 라이언 브론과 미겔 테아다, 7위 마이크 카메론, 8위 바톨로 콜론, 9위 넬슨 크루스, 10위 스탈링 마르테입니다. 역대 7명뿐인 3,000안타 500홈런 달성자이며 테아다가 준 영양제를 먹은 거라고 한 팔메이로는 명예의 전당이 날아갔고 에이로드, 라미레스, 카노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위권에 추가될 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25세 시즌까지 21.7을 기록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입니다. 팔메이로와 에이로드가 징계를 받은 건 20년차 시즌이었고 2번씩 걸린 라미레스와 카노는 17년차와 14년차에 처음 적발됩니다. 9년차였던 넬슨 크루스는 오히려 징계를 받고 나서 미친 롱런을 합니다. 2013년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 때 에이로드와 브론에게 가려져 상대적으로 욕을 덜 먹은 크루스는 사회봉사만큼은 진심이었고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을 수상합니다. 역대 약물 선수 중에서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2명은 에이로드와 브론입니다. 에이로드는 1차 논란 때 텍사스 시절만 사용했다고 한 게 거짓말임이 확인됐고 투약 시기를 놓쳐 적발된 매니에게 전화해 약물 바텐더를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약물 고백과 매니에게 건 전화의 시간차가 3개월이었다는 겁니다.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 때 에이로드는 물타기를 위해 팀 동료인 서벨리의 이름을 언론에 흘리기도 합니다. SI는 2009년 보도에서 에이로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바 있습니다. 타티스 이야기지만 에이로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브론은 2011년 MVP가 된 직후 도핑 테스트에 적발됩니다. 브론의 변호사들은 소변 샘플을 채취한 담당자가 며칠 동안 개인적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오형 가능성을 제기했고 징계가 취소됩니다. 이때 브론은 결백을 주장하며 유명인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했고 위스콘신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 애런 로저스가 브론이 약물을 한 게 사실이라면 연봉을 반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론의 실체는 2013년에 드러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로저스의 연봉 반납은 없었습니다. 타티스에 앞서 브론 이야기를 한 건 상대적으로 일찍 걸린 브론의 경우 첫 약물 논란은 5년차 종료 후였고 7년차 때 징계를 받은 반면 타티스는 4년차이자 23세 시즌에 약쟁이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43경기를 뛰고 최초의 14년 계약을 받았던 타티스는 이로써 도핑 테스트에 적발된 최연소 스타 선수가 됐습니다. 샌디에고가 타티스에게 14년 3억 4천만 달러 계약을 준 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벨트레이 이후 가장 어린 나이로 개막전에 선발 출장한 타티스는 허리 스트레스 골절로 시즌을 마감하지만 84경기 22홈런, 승리 기여도 4.2라는 미친 활약을 합니다. 2020년 타티스는 프리먼, 베츠, 마차도에 이어 MVP 4위를 했고 한동안 홈런, 도루, 타점, 득점에서 메이저리그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타티스가 10대3으로 앞서 있던 8회 말 1사 말루에서 3볼 타격을 해 말루 홈런을 날리자 텍사스 감독이었던 크리스 우드워드는 불문율을 어겼다며 비난합니다. 샌디에고 팅글러 감독마저 네가 잘못했네라며 질책하자 타티스 동정론이 일기도 합니다. 2020년이 더 놀라웠던 이유는 첫해 타티스가 미친 운동 능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날뛰다 마이너스 16을 기록한 반면 단축 시즌인데 플러스 6을 만든 거였습니다. 샌디에고가 서둘러 14년 계약을 맺은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더쇼 최연소 표지 모델이 된 2021년
다저 스타디움 3연전에서 아버지 기념일에 커쇼로부터 2개를 날리고 다음날 바우어를 상대로 2개를 때려낸 후 바우어의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등 3일 동안 5개를 친 타티스는 홈런왕이 됐고 하퍼와 소토에 이어 MVP 3위를 합니다. 어깨 부상과 코로나로 130경기 출전에 그치고도 42개를 날린 타티스는 내셔널리그에서는 하퍼 이후 처음으로 22세 홈런왕이 됐으며 역대 최연소 유격수 홈런왕이 됩니다. 타티스 이전 유격수 최연소는 에이로드의 25세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MLB 본사에는 오타니, 소토, 아쿠냐와 함께 타티스의 얼굴이 걸리게 됩니다. 이후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타티스는 오프시즌 때 바이크를 타다 2번이나 사고를 당했고 그때 다친 손목 골절로 시즌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첫 수술에서 철심을 받고 2번째 수술에서 제거한 타티스는 복귀를 앞두고 금지약물 검사에서 적발됩니다. 더 놀라운 건 3월에 걸렸는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8월까지 구단에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타티스는 피부 치료를 하던 와중에 실수로 약을 잘못 쓴 거라고 했고 타티스를 보호하기 위해 도미니카 향후회가 나섭니다. 조용한 이미지였던 엔카나시오는 미국 선수였어도 이렇게 했겠냐며 사무국이 메이저리그의 얼굴을 망쳤다고 합니다. 80경기 징계를 받은 타티스는 미루고 있던 왼 어깨 수술을 받았고 2023년 우익수로 돌아옵니다. 유격수 타티스는 서커스 플레이를 선보이면서도 운동 능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우익수 타티스는 처음에는 타구 판단을 제대로 못하다 미친 수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타티스는 샌디에고 우익수로는 1991년 토니 그인 이후 처음으로 골드글러버가 됩니다. 라인 샌버그, 포키리즈, 마커스 시미언, 라몬 우리아스가 포지션 변경 첫해 수상한 적이 있지만 내야수가 외야수로 전환하자마자 따낸 건 메이저리그 최초였습니다. 플래티넘 글러브도 수상했는데 우익수 수상은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타티스는 타구 속도가 93.9마일에서 91.9마일로 떨어졌고 통산 160이었던 조정 OPS도 110에 그칩니다. 지난해 타티스는 수비가 흔들립니다. 허벅지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9월 초에 돌아와서도 신통치 않았던 타티스는 갑자기 폭주 모드를 선보였고 마지막 16경기에서 7홈런 12타점을 기록합니다. PS 활약의 예고편이었습니다. 2020년에 2홈런 5타점 경기를 했던 타티스는 디비전 시리즈 3차전 2회 타석에서 투런을 날릴 때까지 16타수 11안타, 4홈런 3볼넷, 9타점이라는 충격적인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타티스는 이후 10타수 1안타, 무볼넷에 그치며 팀의 탈락을 막지 못합니다. 조정 130으로 반등에 성공한 타티스는 타구 속도가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타구 속도는 저지, 오타니, 오닐 크루스, 스탠튼, 소토, 케텔마르테, 게레로, 슈아버에 이어 9위였고 하드히트는 저지, 오타니, 소토에 이은 3위, 타구의 질이 반영된 XWOBA도 11위로 프리먼 배츠보다 좋았습니다. 허벅지뼈에 스트레스 반응이 있었던 게 위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부상이 반복되지만 않는다면 6년 차이자 복귀 3년 차인 내년은 더 뛰어난 활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타티스는 앞으로도 최소 10년을, 아니 은퇴할 때까지 꼬리표를 달고 뛰어야 합니다. 타티스의 몰락이 더 씁쓸한 건 팬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하며 잘생긴 외모에 패셔니스타인 그가 샌디에고 팬이 아니더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였다는 겁니다. 프리먼의 첫째 아들인 찰리가 가장 좋아한 선수는 타티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티스는 페코파크에서만 야유를 받지 않는 선수가 됐습니다. 작년 PS가 너무나 아까운 샌디에고는 시기가 문제일 뿐 쓰나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차도와 보가치의 32-40세 시즌, 다르비슈의 38-41세 시즌, 크로네너스의 31-36세 시즌에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하며 디퍼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계약이 26세부터 35세 시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타티스가 미친 활약을 해줘야 샌디에고는 침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티스와 샌디에고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